네,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국어생활 은희쌤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6월 고1 국어 모의고사 화법과 작문 부분으로 1번에서 10번까지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화작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모의고사장을 들어가 모의고사를 하게 되면요. 시간을 제일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 세트가 될 거고요. 말하기 혹은 쓰기, 말하기와 쓰기를 같이 한 문제 유형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화법, 발표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모의고사를 풀 때는요. 절대로 지문을 먼저 읽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면 좋냐면요. 문제를 보면서 지문에서 내용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해야지 시간을 조금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거고요.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1번을 보니까 위 발표에 활용된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요거에 대해서 조금 보면 될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발표에서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한 설명을 다 적절한 걸 골라라라고 했는데 여기 괄호 보면요. 화면 1, 그다음에 화면 2, 화면 3, 뭐 화면 4, 화면 5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활용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제대로 된 자료가 실렸냐 이거를 보는 거고요. 3번은 청중들이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고르는 건데 보기를 하나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맞는 걸 한번 골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발표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를 밝히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요.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1문단에서 찾아주면 돼요. 자, 볼까요? 역사 동아리 친구들과 고분답사를 갔다가 화면에서 보시는 도자기 도각 같은 것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화단 장식물 파편이었는데 만약 진짜 문화재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궁금했다. 이랬으니까 요것 때문에 정하게 됐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맞는 말이고요. 2번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해서 청중의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여기 있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맞고요. 3번 구체적인 예를 활용해서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자, 예시가 사용된 부분을 보면 돼요. 1문단에서는 이제 뭐 발표해 볼까 합니다로 끝났고요. 2문단에 보니까 유형된 문화재를 매장 문화재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이런 문화재는 화면과 같이 문화재청이나 학술단체 등 전문기관의 발굴 조사를 통해 세상에 나온다. 그런데 최근에는 매장 문화재 발견 양상이 다양해졌고 특히 일상생활이나 여가활동 중에 문화재를 발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고 한다 이러면서 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말을 해줬고요. 맞는 말이고요. 발표 주제랑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설명해서 이해를 돕는다. 여기 있었죠. 맞네요. 자, 발표 내용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비유 표현인데요. 자, 비유는 여기서는 한번 볼게요. 아마 없을 텐데. 3문단에서는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고요. 어떤 과정으로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4문단에서는 정당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에 기속시켜 관리 보관한다. 뭐 이런 내용. 화면 5에서는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는 내용까지 갔는데요. 여기 전체를 봤을 때 비유는 없었습니다. 2번 갈게요. 위 자료에서 발표에서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거고요. 화면 1을 보니까 자신이 발굴한 문화재를 소개하기 위해서 실물 사진 제시한다. 자신이 발굴한 문화재? 아니죠. 도자기 조각 그거였어요. 조각 틀렸고요. 2번 일반적으로 매장 문화재가 세상에 나오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화면 위에 문화재청의 발굴 조사 장면을 제시해야 되겠다. 자, 볼까요? 일반적으로 문화재는 문화재청과 같이 발굴 조사를 통해 세상에 나옵니다 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발굴 조사 장면 제시를 해도 되겠네요. 3번
발견된 문화재 시대적 층위를 부각하기 위해 화면사회 고대와 근대 문화재를 대비하여 제시를 하였다. 아니죠. 여기는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제 청동기 시대고 그 다음에 백제의 기와 이런 거기 때문에 대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도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면사의 감정평가의 세부 단계들을 정리하면서 제시하였다. 절차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감정평가의 세부 단계가 아닙니다. 5번에 주의할 점을 부각하여 전하기 위해 화면 5에 제도 운영의 핵심 취지 부분의 강조. 자, 화면 5는요, 주의할 점이에요. 그죠? 핵심 취지 부분이 아니죠. 3번 갈게요. 위 발표를 들은 학생이 보기와 반응했다고 할 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할아버지 친구분께서 집을 새로 짓다가 비석을 발견했대요. 해서 신라시대 문화재로 밝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떠올랐고요. 이 비석이 어떤 절차를 밟아 문화재로 인정을 받게 됐는지 이전부터 궁금했는데 알게 되어 유익했어. 수중에도 맨상 문자재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하지 않은 점은 아쉬웠어 해가지고 알게 돼서 유익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말을 해줬네요. 자, 1번 볼까요?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되었던 거 아니죠. 할아버지 친구분이에요. 그 다음에 발표를 듣기 전에 지니고 있던 의문을 발표 내용을 통해 해소하고 있고 요거겠네요. 여기서 딱 볼 수가 있고요. 발표 내용 구조적으로 파악한다는 거는요. 처음, 중간, 끝 이런 거를 판단한다는 건데 그런 내용은 알 수가 없었고요. 죄송해요. 발표 내용이 발표 문제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한다도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판단해서 비판적도 아니었죠. 그 다음에 4번에서 7번 가겠습니다. 요즘은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보면서 그 다음에 나는 가가 게시된 후 열린 회의니까 요거를 보고 무릎에 답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문단 번호는 맥이고요. 내용은 아직 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가를 딱 보면 돼요. 자, 예상 독자를 명시한 후에 글을 쓴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니까 첫 부분 보면 되겠죠. 자, 땡땡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예상 독자겠네요. 안녕하세요. 땡땡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학교 공간을 사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학교 공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실시된 우리 학교 공간 중 개선이 필요한 장소에 대한 온라인 투표가 협조되어 마무리됐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안내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됐다라고 했으니까 드러나 있네요. 맞고요. 2번 사전 협의 내용을 밝히며 이후 진행될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투표 실시 전에 안내가 된 것처럼 학생들이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교 공간을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비하겠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다. 되어 있네요. 그리고 90% 참여했고 그중 83%가 화장실 공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화장실 공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라고 했으니까 맞네요. 온라인 투표 결과를 수치로 나타내어 독자와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90% 참여했고 83%가 화장실 공간 개선을 요구했다. 맞네요. 설문 항목을 안내하고 설문 참여 시 주의할 점. 자, 설문조사는 크게 두 가지 항목이래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학교 화장실의 문제점과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 두 번째, 첨부 파일에 있는 우리 각층, 학교 각층 화장실 도면을 참고하여 화장실의 구체적인 공간에 대한 구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달라. 요거고요. 자문단에서는 이제 관용어에 대한 것을 조금 풀이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주의할 점은 없네요. 답은 4번이고요. 관용 표현의 의미를 풀어 설명해서 독서에 참여를 유도하는 거 5문단이죠. 요겁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조건에 따라 기억의 마지막 문장을 추가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거고요. 기억은 이제 요 마지막 부분에 나가는 거예요. 서두에 제시된 학교 공간 개선의 취지가 있어야 되고요. 비유적 표현이 돼야 되고요. 맥락에 맞게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비유가 없는 거를 제일 먼저 골라주면 되는데요. 1번에서는 우리 학교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비유가 들어갔고요. 2번 쾌단하고 쾌적한 공원 같은 했으니까 비유 들어갔네요. 사용자의 누리의 편의를 두루 고려한 내 집 같은 이랬으니까 얘도 비유는 들어갔고요. 공간을 바라보는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학교를 새롭게 바꾸어 봅시다. 비유가 여기는 없습니다. 바로 제끼고요. 학생도 선생님도 만족하는 학교 공간을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 봅시다. 얘도 비유는 없습니다. 자, 제끼입니다. 그러면 1, 2, 3번 중에 골라보면 되고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전문가도 인정하는 새로운 공간이 가득한 우리 학교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개선된 상황이 조금 없어요. 개선 취지가 없거든요. 땡이고요.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 같은 우리 학교 공간.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맥락과 맞지 않아요. 3번 남는데 볼게요. 편의를 두루 고려해가지고 개선을 할 거고요. 그러면 그걸 함께 만들어 봅시다가 되는 거니까 적절하네요. 6번 가겠습니다. 자, 나의 선생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풀어보냐면 선생님이 한 말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눈에 바로 탁 띄거든요. 그럼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가에서 언급한 설문조사 기간을 확인하고 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볼까요? 자, 설문조사 기간 일주일이었죠. 하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살피고 공간 디자인 정리해보자. 학생들은 개선이 필요할 점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말해보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논의해야 될 안내도 나왔고 설문조사 기간도 일주일도 나왔죠.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에서 제시한 첫 번째 설문 항목과 관련하여 설문조사의 결과를 모아 학생들의 발화를 정리하고 있다. 학생들이 말한 걸 정리한 거 찾아볼까요?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 학교 화장실의 문제점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과 개수대 높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나요? 이랬으니까 정리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다 볼 수 있겠죠. 조사 결과에 질문을 하고 있다. 자, 볼까요? 두 번째. 학생들이 생각한 해결 방안 잘 들었다. 이게 두 번째였죠. 의견이 있었나요? 도면도 제시했다고 했는데 의견이 있었나요? 이랬으니까 얘도 맞고요. 4번. 가에서 언급한 설문 참고 자료를 잘 파악해 점검한 후 학생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있다. 내가 이해한 게 이게 맞니? 라는 내용이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없었고요. 여기부터 볼게요. 학교 도면이 복잡해서 잘 파악했을지 걱정이 좀 되었는데 잘 이해하고 좋은 의견을 내어주었네요. 그 외에 다른 의견들은 없었나요? 이러면서 다른 추가적인 의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어보는 거지. 자신의 이해가 적절한지 확인은 없다. 그죠? 4번이고요. 가에서 언급한 관련 분야 전문가가 다음 회의 참여자임을 밝히면서 다음 회의를 예고하고 있다. 여러 의견이 나왔네요. 이 의견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회의 내용을 학교 측과 학교 공간 디자인 전문가에게 전달하겠다. 다음 회의에는 학교 공간 디자인 전문가가 함께 모여서 구체적인 사안을 바탕으로 검토하도록 합시다라고 했으니까요. 다음에는 전문가가 와가지고 할 거다 예고하고 있죠. 7번 가겠습니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고요. A가 요 부분이고 B가 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학생 1, 학생 2 말을 먼저 볼게요. 학생 1이 화장실 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낡고 오래되어 여닫기 힘든 창문을 교체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환풍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공기 정화 장치를 새롭게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설문에서 나온 의견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학생 2를 볼게요. 공간 정화 장치를 실제로 설치하자는 것은 좋은 의견이네요. 이러면서 얘를 긍정을 해주고 있어요. 세면대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먼저 학생들은 세면대가 지금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세 가지 정도의 다양한 높이로 되어 있다면은 자신의 키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라고 했고 B를 볼게요.
의견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서 네, 우리 학교 1층 화장실의 도면을 참고해서 의견을 낸 학생들이 있었고 다른 층에 비해 1층 화장실의 내부 공간이 여유로우니까 여기에 탈의 공간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해서 자신도 동의를 한다 말했고요. 학생일인데 여기에다가 이미 체육관 옆 앞에 탈의 공간이 따로 있으니까 탈의 공간보다는 그곳에 세면대를 더 두면 어떨까요? 이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러면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약간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말을 했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1은 학생 2의 발언과 달리 전달할 내용을 제시한 후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건 없었어요. 2번 학생 2는 학생 1의 발언을 구체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자신의 견해를 수정한 것도 아니고요. 그죠? 구체화도 아닙니다. 3번 학생 2는 학생 1의 발언을 일부 긍정하며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일부를 긍정한 거는 맞거든요. 근데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지는 않았고요. 다음에 4번 학생 1은 학생 2의 발언과 달리 조사한 내용 말하고 그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됐는데 아니고요. 답은 5번이네요. 학생 1은 학생 2의 발언 내용과는 다른 의견은 자신의 경험 바탕 제안한다. 그대로 되죠. 그 다음에 8번에서 10번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장문 목적과 예상 독자 이거는 필수로 보고 가줘야 되고요. 장문 목적은 새롭게 주목받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거예요. 예상 독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될 거고요. 자, 문단번호 한번 매기고 가보겠습니다. 8번 볼게요.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릴 생각 중 글에 반영된 걸 고르는 거고요. 나무의사 제도 도입의 이유를 언급해야겠어 이러니까 도입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초반에 있겠죠. 한번 찾아볼게요. 최근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해주고 소음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생활권 도시림이 주목받으면서 이를 구성하는 가로수와 조경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나무의사라는 직업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나무의사는 나무의 병해충을 예방하거나 진료하는 전문가를 일컫는다. 해서 몇몇 나라는 우리보다 먼저 나무의사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나무의사 자격 제도를 둬서 아파트 단지나 공원, 학교 등에 있는 생활권 20개 치료를 나무의사가 맡도록 했다. 이전에는 생활수목 병해충 방제 사업 대부분을 비전문가가 실행을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해서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고 관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도입 이유 나왔고요. 나무의사 총 인원의 연간 증가율을 객관적 수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수치 있는 거 딱 찾아보면 돼요. 근데 숫자가 있는 거는 수치가 있는 거는 4문단밖에 없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나무의사가 되려면 자격시험 응시하는데 응시를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고 수목진료 관련 석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자격시험에서 1차 시험은 필기시험이고 2차 시험은 수목 및 병해충의 분열 약제 처리와 외과 수술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 단계 거쳐 정교하게 생명을 다뤄야 되니까 실제 합격률은 저조하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연간 증가율은 볼 수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디귿, 나무의사 자격증의 공신력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이유. 자, 볼까요? 일단은 여기서는 응시 자격이 있었고요. 5문단을 보게 되면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나무의사가 없이는 나무병원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이 있었고 6문단에서는 새로운 시대 상황에서 이 나무의사가 주목받는 것처럼 다양하게 직업을 탐색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찾을 수가 없다. 그죠? 나무의사 자격의 제도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 구체적. 요게 4문단에 있었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보기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다. 자료의 활용 방안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는 거니까요. 요거는 자료에 따라서 판단을 조금 해보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달을 산문단으로 활용해서 생활권 수목이 증가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다가 생활권 도시림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산문단에서 생활권 도시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적절할 거고요. 적절하고요. 2번 나를 이문단에서 활용하여 나무의사와 유사한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내용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자, 나를 보니까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중국, 일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적절하겠네요. 그리고 이문단에서 몇몇 나라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3번 나를 사문단에 활용해서 나무의사 자격시험 합격률이 저조하다는 내용 뒷받침하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다. 자, 볼까요? 보자. 요거죠. 자, 볼까요? 사회시험 동안 최종 합격률 평균은 응시생 대비 8%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했고 사문단 끝에 실제 합격률은 저조한 편이라고 했다라고 했으니까 적절하네요. 달을 산문단에서 활용해서 비전문가가 수목을 치료하는 상황과 부작용의 사례를 제시한다. 달을 보니까 생활권 수목 병해충 실태 관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에 의한 수목 방제 사례가 90% 이상이었다. 그로 인해 살포된 농약 중 69%는 부적절하게 사용됐고 독한 농약과 알맞은 약제를 살포한 것은 78%에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서 시민들의 건강과 산림 자원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비전문가가 치료한 요거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말을 해줄 수 있죠. 맞고요. 달을 오문단에서 활용해서 나무의사가 없이는 나무병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나무의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부작용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랑 나무의사가 없이는 나무병원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걸로 이어지는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5번이고요. 10번입니다. 보기는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기억을 수정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말 있잖아요.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에 나무를 잘 가꾸고 지켜야 우리 삶이 윤택해집니다를 이렇게 고쳤어요. 고쳤을 때 조언에 씀직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니까 어떻게 고쳤는지 보면 됩니다. 볼까요? 자연환경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 중시되는 시대이므로 라고 했어요. 아, 시대적 배경이 들어왔네요. 생활권 수목에 대한 관리 대책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거대한 산소 공장인 나무와 숲을 살리는 나무의사라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요. 이 나무의사가 뭘 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줬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 없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이유 여기 나타나지 않았고요. 사회적 배경 바탕으로 해서 역할을 강조 요거겠네요. 나무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소개니까 구체적인 업무는 여기서는 요것만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구체적이다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좀 말을 했죠. 나무의사가 가로수와 조경수 잘 관리해서 혜택을 구체화하면 좋겠구나. 혜택이 요거라고 볼 수는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잘 관리해서 얻는 건 요거는 아닙니다. 그죠? 답은 3번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고생하셨습니다.